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노화는 세포 건조가 원인이다 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시하라 유미, 의학 박사, 1948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태어났다. 나가사키 대학 의학부에서 혈액내과를 전공하고 동대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세계적인 장수마을 코카서스 지방과 스위스 비베너 병원에서 자연요법을 연구했다. 주요 저서로는 생강의 힘, 몸이 원하는 장수요법 등이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말했듯이 노화란 우리 몸이 차츰 건조해지는 현상이다. 지금 막 가지에서 딴 싱싱한 사과도 시간이 지날수록 껍질부터 말라 쭈글쭈글해지다가 결국 속까지 상한다. 인간이라고 다를 바가 없다. 촉촉하고 윤기가 나던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메마르고 거칠어진다. 눈도 뻑뻑해지고 손끝의 물기도 말라간다. 또 음식을 삼키다 목에 걸려 사례가 들 때도 많다. 이게 다 몸속, 명확하게 말하면 세포가 건조해졌다는 증거이다. 이런 노화나 건조 현상은 20대를 넘으면 누구나 겪는다. 흔히 생각하듯 중년기나 노년기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생활 환경도 현대인의 몸을 건조하게 만드는 데 한몫했다. 지나친 냉난방 탓에 1년 내내 건조하게 지내다 보니 가습기 없이는 겨울을 나기가 힘들 정도이다. 목욕 방식도 달라져서 욕조에 물을 받아 느긋하게 몸을 담그기보다는 후다닥 샤워로 끝날 때가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 몸을 충분히 덮이지 못해 냉증이 쉽게 생긴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몸이 차면 세포의 건조 상태가 더 악화된다. 이 같은 문제는 식생활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 아침 식사로 많이 먹는 빵과 우유, 평소에 즐겨 먹는 열대과일, 습관처럼 마시는 녹차는 모두 우리 몸을 차게 만든다. 이렇듯 자신도 모르게 몸을 차게 만들어서 세포의 건조를 부추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생활 습관을 고쳐 몸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으면 내장 기능이 활발해지고 피부도 촉촉해지며 노화도 느리게 진행된다. 주변을 보더라도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활발하게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몸에 늘 온기가 돌고 피부에도 윤기가 있다. 내장이나 뼈, 혈관의 세포가 건조해지면 겉모습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 걸리기도 한다.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은 혈관의 내피세포나 췌장의 베타세포 같은 우리 몸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건조해진 결과 그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질환들이다. 또한 치매라 불리는 인지증은 뇌세포가 건조해서 쪼그라들면서 나타나는 질병이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고 결국 하체 비만에 이르는 증상은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수독증에 해당한다. 몸 밖으로 나가야 될 수분이 몸속에 그대로 남아 주머니 모양의 기관이나 움푹 들어간 부위, 세포 간질에 고여 해를 끼치는 것이다. 말하자면 몸속에 더러운 물이 고인 웅덩이가 여럿 있는 셈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물을 마셔도 그 웅덩이로 빼앗기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수분이 세포로 전달되지 못한다. 필요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 건조해진 세포는 마침내 생명의 위기를 느끼게 되어 우리 몸에 물을 달라는 신호를 보낸다. 이것이 심한 갈증으로 나타난다. 갈증은 세포가 건조하다는 신호인 것이다. 온몸의 세포가 바짝 말라있으면 노화가 심해진다. 평소에 자주 목이 말라 물을 마시는 사람은 건조와 노화의 악순환에 빨리 벗어나도록 애써야 한다. 몸속에 있는 불필요한 수분은 냉각수와 같은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을 차게 만든다. 더욱이 몸이 비에 젖거나 습기에 노출되면 몸속에 고여있던 수분이 몸을 더 차게 만든다. 그리고 불필요한 수분이 있는 부위에는 통증이 생기고 이러한 상태가 심해지면
불쾌 증상이나 질환으로 나타난다. 몸이 차가워지며 통증이 생길 때 욕조에 들어가 충분히 몸을 덮이면 통증이 덜해지고, 땀을 흘리고 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든다. 특히 운동으로 땀을 흘리면 우울했던 기분까지 밝아지는 심리적인 효과도 얻을 수가 있다. 비만 오면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것, 이런 현상을 동양의학에서는 수독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목욕이나 운동으로 몸을 차게 만드는 냉각수 역할을 하는 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면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보더라도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 수독, 즉 수분의 편재는 세포 건조가 원인이며 곧 노화의 표시이다. 여기서 수분의 편재란 우리 몸의 주머니 모양의 기관이나 움푹 들어간 부위에 물이 고여서 정작 세포에는 수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비 오는 날의 몸 상태로도 내 몸이 얼마나 노화됐는지 알 수가 있다. 어떻게든 뇌를 건강하게 해서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뇌의 위축을 막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뇌의 건조, 즉 몸의 건조를 막아야 한다. 요즘은 소리내서 글을 읽거나 간단한 계산으로 뇌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유행이다. 호기심을 자극해서 뇌의 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이지만 뇌가 건조해서 위축된 상태에서는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기 힘들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뇌가 더 건조해지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뇌세포의 건조를 막는 운동이 효과적이므로 습관으로 삼도록 하자. 워킹이나 스쿼트 등으로 근육을 움직이면 뇌의 혈액순환도 잘 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근육 운동은 뇌에서 기억을 주관하는 해마의 혈류 활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노화와 치매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몸이 건조해지지 않게 하려면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될 것 같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수분에는 양날의 칼 같은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입으로 들어온 수분은 위나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우리 몸을 이루는 약 60조 개의 세포로 흡수된다. 수분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몸을 차게 시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면 비에 몸이 젖거나 목욕 후에 몸에 묻은 물기를 잘 닦지 않으면 금세 몸이 차가워진다. 물이 이와 같은 성질 때문에 체온보다 낮은 찬물을 많이 마시면 위장이 차가워진다. 그로 인해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 수분이 혈액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위나 장관에 그대로 고인다. 조금만 움직여도 위 주변에서 출렁거리는 물소리가 나는 것이 그 증거이다. 우리 몸속의 세포, 조직, 장기 등은 수분과 체열을 원동력으로 삼아 기능한다. 따라서 체온이 낮거나 특정 세포, 조직, 장기의 주변이 차가우면 세포가 혈액의 수분을 흡수하는 힘이 떨어진다. 이런 상태에서는 섭취한 수분이 위장으로 순조롭게 들어가서 혈액과 함께 온몸의 세포로 운반되더라도 세포 속으로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고 피하의 세포 사이에 고여서 부종을 일으킨다. 촉촉한 피부와 젊고 싱싱한 근육, 뼈, 내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분은 세포 속의 수분이다. 세포 외액, 즉 위나 장관 속, 부비동 속, 폐포, 피하의 세포와 세포 사이, 눈의 수정체, 이런 곳의 다량의 수분은 오히려 해가 되면 되었지 젊음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하지 못한다. 우리의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것은 첫 번째로 지적한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 생활 습관이다. 근육을 단련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근력을 강화하거나 몸짱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열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체온의 40% 이상이 근육에서 발생한다. 걷기나 운동으로 근육을 사용하면 체온이 오르고 그로 인해 세포의 수분 흡수가 원활해진다. 이런 이유에서 근육 운동은 노화를 막고 젊음을 유지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게다가 운동으로 근육을 수축 이완하면 근육 속의 혈관도 수축 확장되므로 온몸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진다. 평소에 잘 웃는 사람이 생기가 있고 젊어 보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웃으면 얼굴의 표정근이 활발하게 움직여 얼굴 전체의 근육과 피부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이로 인해 얼굴의 온도도 높아진다. 근육을 자주 사용하는 것 외에도 노화를 막고 젊음을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가 또 있다. 혈관 속 수분을 세포가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몸과 세포에 있는 수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몸과 세포 속에 있는 수분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을까? 답은 우리 몸의 신장에 있다. 신장은 수분과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신장의 기능을 촉진하면 결국 세포 속으로 신선한 수분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우리 몸속에서 염분은 항상 수분과 함께 기능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설사나 구토를 하면 다량의 수분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 만약 그때 탈수를 막으려고 맹물을 마시면 또다시 설사나 구토가 일어난다. 설사나 구토로 잃은 수분은 순수한 물이 아니라 염분을 함유한 체액이기 때문이다. 이미 염분을 많이 잃은 상태에서 맹물을 마시면 몸속의 염분 농도는 더 낮아진다. 이를 막으려는 생리적인 반응으로 우리 몸은 수분의 흡수를 거부한다. 이 때문에 다시 설사나 구토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를 자발적인 탈수라고 한다. 이처럼 우리 몸은 생명 유지를 위해 항상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자율적으로 조절한다. 짠 음식을 먹으면 갈증이 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포는 수분과 염분이 균형을 이룬 상태의 물은 받아들이지만 염분이 부족한 물은 거부한다. 염분이 없는 맹물만 계속 마시면 세포는 탈수 상태가 되고 우리 몸에는 다양한 노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세포가 젊으면 쉬이 늙지 않는다. 이왕 마시는 물이라면 세포를 촉촉하게 만들어 젊음과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염분과 수분이 균형을 이룬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특히 염분과 미네랄을 함유한 매실, 간장, 번차, 그리고 다시마차, 이런 것들을 마시면 항노화 효과도 얻을 수가 있다. 몸에서 정상적인 수분 조절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혈관 속의 수분은 온몸을 이루는 60개 조의 세포로 운반된다. 세포로 운반된 수분은 세포를 촉촉하게 생기 있게 만들고 세포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화학 반응에서 필수 물질로 기능한다. 세포 속의 수분은 시간이 지나면 노폐물과 함께 혈액으로 흡수되고 마지막에는 신장으로 운반되어 소변과 함께 배출된다. 이런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반드시 열이 있어야 한다. 위나 장의 수분이 혈액으로 흡수될 때나 혈액의 수분이 세포로 흡수될 때 모두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 만약 열 에너지가 부족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생긴다. 차가워진 장기나 조직 세포 역시 혈액으로부터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게 되고 이때 남은 수분은 세포 사이에 고여 부종을 일으킨다. 이처럼 수분 조절, 즉 몸속의 물 관리에 실패하면 불필요한 부위에서 수분이 늘어나서 정작 중요한 세포는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어야 한다. 물을 많이 마셔도 몸이 건조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메커니즘 때문이다. 그러니 물기를 머금은 듯 촉촉한 몸을 만들려면 수분 섭취량을 늘릴 것이 아니라 섭취한 수분이 세포 속으로 충분히 흡수되도록 해야 한다. 느긋하게 욕조물에 몸을 담그거나 사우나에서 기분 좋게 땀을 흘리고 났을 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보자. 분명히 몸 밖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갔는데도 웬일인지 피부는 촉촉하고 매끈하다. 부석부석하던 얼굴은 붓기가 빠져 탄력이 생기고 턱선도 날렵해진다. 이처럼 목욕 등으로 몸이 따뜻해지면
우리 몸에서 수분 조절을 주관하는 신장도 따뜻해진다. 그 결과 신장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신속하게 배출된다. 게다가 몸이 따뜻해지면 피부 세포의 대사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물기가 부족해 마르고 생기가 없던 피부 세포가 신선한 수분을 한껏 빨아들여 촉촉함을 되찾게 된다. 땀을 흠뻑 흘리면 땀이 천연 보습인자로 작용하여 피부 표면을 촉촉하고 윤기 있고 탄력 있게 만들어준다. 이처럼 피부는 스스로를 윤택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와 같은 피부 본연에 힘이 발휘되도록 한다면 인위적인 보습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적당히 땀을 흘리는 것 외에 피부의 건조를 막는 데 필요한 것이 또 있다. 수분을 흡수해서 촉촉해진 세포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 즉 수분 보유력을 높이는 일이다. 피부 세포의 수분 보유력을 높이는 데는 마, 토란, 오크라, 큰실말, 미역, 생청국장, 굴, 해삼, 가자미 조림묵 이런 미끈거리고 끈적거리는 식품이 좋다. 이들 식품에 들어있는 점액 성분인 무틴이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있게 만들어준다. 이런 식품을 자주 먹으면 세포의 수분 상태가 정상으로 회복되므로 피부 건조 증상도 차츰 좋아질 것이다. 피부 세포를 촉촉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피부를 젊고 생기 있게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당근, 사과, 소금 주스는 신기능을 강화하여 세포의 건조를 막는 대표적인 항노화 음료이다. 하체에 있는 신을 강하게 하는 데는 식물의 뿌리가 효과가 있다. 인삼이나 오갈피 같은 뿌리를 약용하는 생약은 대개 큰 병으로 몹시 쇠약해진 신체의 회복을 돕거나 허약 체질 노쇠를 개선하는 데 쓰인다. 식품 중에서는 뿌리 채소가 신 기능을 강화하는 데 좋다. 특히 당근은 과도한 수분으로 인해 몸이 찬 사람에게 아주 좋다. 과일 중에서 사과는 원산지가 북쪽 지방이고 색도 붉어서 몸을 차게 할 염려가 없다. 당근과 사과에 소금을 더하면 앞서 설명한 대로 수분과 염분이 균형을 이루게 되므로 더 효율적으로 세포에 수분을 공급할 수가 있다. 당근은 채소 중에서 미네랄 함량이 으뜸이고 사과에서도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다. 게다가 당근을 사과와 함께 갈아 마시면 당근 특유의 향이 약해져서 영양뿐만 아니라 맛도 한결 좋아진다. 당근 사과 주스는 미량의 영양소가 풍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균형을 이룬 음료이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마신 후에 속이 메식거리거나 몸이 차가워질 수도 있다. 필자는 임상 경험을 통해서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고여 세포가 건조할수록 이와 같은 반응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몸속에 생긴 물 웅덩이가 당근 사과 주스의 흡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소금을 넣어서 세포의 수분 흡수력을 높인 것이다. 또한 생강은 혈액순환과 이뇨작용을 촉진하며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발한작용을 한다. 생강의 주된 효능은 다음과 같다. 몸을 덮여서 땀을 내고 혈액과 체액의 흐름을 좋게 한다. 소변이 잘 나오게 해서 몸속에 과도한 수분을 배출한다.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기력을 높이고 우울한 기분을 밝게 한다. 혈소판의 응집력을 떨어뜨려 혈전 형성을 예방 치료한다. 평소에 생강을 자주 먹으면 신장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도 따뜻해진다. 이 같은 효능이 있는 생강을 간편하게 음료로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생강 홍차이다. 생강 홍차는 생강과 홍차, 그리고 흑설탕 또는 꿀로 만든 것이다. 홍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카페인 성분이 이뇨작용을 한다. 여기에 미네랄이 풍부한 흑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양강장 효과도 얻을 수가 있다. 식물은 본래 자라는 곳의 기후에 맞는 성질을 갖는다. 자연의 섭리인 셈이다. 추운 곳에서 자라는 식물은 성질이 따뜻하다.
성질이 차면 추위를 이겨내지 못해 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쪽 지방이 원산인 곡류, 채소, 과일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남쪽 지방이 원산지인 것은 몸을 차게 한다. 남쪽 지방에 살면서 몸을 덮이는 음식만 먹으면 몸이 뜨거워져서 살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북쪽 지방에 살면서 몸을 차게 하는 음식만 먹으면 추위를 견뎌낼 수가 없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사계절이 있는 곳에서는 여름에 찬 성질을 가진 먹거리가 나고 겨울에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먹거리가 난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자연의 섭리에 따라 음식을 먹으면 누구나 젊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 채소 중에서 당근, 연근, 우엉, 마 등의 뿌리 채소는 몸을 덮이는 양성식품이다. 포도, 버치, 건자두, 사과 같은 북쪽 지방이 원산지인 과일과 자반, 연어, 그리고 메밀도 몸을 따뜻하게 한다. 반대로 바나나, 파인애플, 토마토, 수박, 망고, 카레, 레몬, 귤, 오이, 커피 이런 음식들은 몸을 차게 한다. 카레를 먹거나 커피를 마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카레나 커피가 배와 몸을 차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음성 식품도 따뜻하게 데워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 물론 차게 먹는 것보다야 낫지만 남쪽 지방이 원산지인 것은 데워 먹더라도 몸을 식히는 작용이 사라지지 않는다. 몸이 건조한 사람은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쌓여 있으므로 그런 상태에서 몸을 차게 하는 것을 먹으면 세포 건조와 노화가 더욱 심해진다. 이럴 때는 되도록 몸을 따뜻하게 하는 북쪽 지방의 식품을 자주 먹도록 한다. 물은 몸을 차게 하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높은 식품일수록 몸을 차게 하는 작용이 강하다. 기름도 마찬가지다. 튀김을 먹고 나서 입가심으로 수박을 먹으면 설사를 하기도 한다. 성질이 찬 음식을 함께 먹으면 냉증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분이나 기름이 많은 부드러운 음식 대신 마르고 딱딱한 식품을 먹으면 신기능을 높여서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마, 오크라, 미역, 생청국장, 굴, 해삼 같은 미끈거리고 끈적거리는 식품에는 점액 성분인 뮤신이 들어있다. 뮤신은 세포를 촉촉하고 생기 있게 하는데 특히 건조한 피부를 윤기 있게 만드는 효과가 뛰어나다. 겨울이면 발 뒤꿈치가 트고 갈라져서 애를 먹는 사람이라면 뮤신이 들어가 있는 식품을 먹으면 좋다. 손이나 얼굴이 건조해서 각질이 일어나거나 주름이 생기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피부에 나타나는 건조 증상은 그저 보습 크림만 열심히 바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뮤신이 풍부한 끈적거리고 그리고 또 끈적거리는 식품을 먹어서 몸속에서 보습을 해야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 젊음을 지킬 수가 있다. 한편 과일 중에서도 남쪽 지방이 원산지인 것은 성질이 차다. 냉증이 있는 사람이 이런 과일을 즐겨 먹으면 가뜩이나 건조한 세포가 더 건조해진다. 몸이 찬 사람은 말린 과일을 먹는 것이 좋다. 요즘은 건자두를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말린 과일들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 말린 과일을 간식으로도 먹는 것은 제격이다. 워킹으로 부담없이 체온을 올린다. 걷는 것은 몸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주로 하체의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체온이 오르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좋아져서 소변량이 많아진다. 다시 말해 걷기만 해도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해서 노화를 늦출 수가 있다. 하루 1만 보 이상 걸으면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스쿼트는 워킹과 마찬가지로 주로 하체 근육을 사용하여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다. 제자리에 서서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일어서는 그런 동작을 반복하면 근육이 단련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 체온이 오른다.
30년간 시달린 요통을 스쿼트로 이겨낸 남성 환자가 있다. 필자의 병원을 찾았을 때 그는 다리가 가는 체형에 진통 주사도 듣지 않을 만큼 통증이 심했다. 진찰해보니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신어의 증상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스쿼트를 시작해 차츰 횟수를 늘려나갔다. 이렇게 1년간 꾸준히 계속했더니 하루에 150회 이상은 거뜬히 할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30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허리 통증은 말끔히 사라졌다. 스쿼트에서는 호흡에 주의해야 한다. 무릎을 굽히는 것이 주된 동작이므로 이때는 숨을 내쉬지 말고 들이마셔야 한다. 반대로 무릎을 펼 때는 숨을 내쉬도록 한다. 필자가 진찰한 당뇨병 환자들은 대개 상체에 비해 하체가 빈약한 편이었다. 세포가 건조해서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쌓이면 신 기능이 약해지고, 신의 쇠약은 곧 하체 쇠약으로 이어진다. 그 때문에 엉덩이 아래가 마치 깎은 듯 바짝 마른 체형이 되기가 쉽다. 여기서 신은 콩팥입니다. 하체가 빈약하면 그만큼 근육에서 소비되는 당분의 양도 감소하기 때문에 당분이 혈액에 그대로 남아 당뇨병이 되기가 쉽다. 따라서 혈당치를 낮춰서 당뇨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하체의 근육을 단련해야 한다. 또한 췌장의 베타세포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인슐린의 생성과 분비를 촉진해야 한다. 평소에는 다음과 같은 건강식이법과 생활습관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톳 볶음이나 우엉 간장조림, 미역 된장국 등을 매일 먹는다. 또한 췌장의 베타세포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인슐린의 생성과 분비를 촉진해야 한다. 평소에는 다음과 같은 건강식이법과 생활습관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톳 볶음이나 우엉 간장조림, 미역 된장국 등을 매일 먹는다. 양파의 글루코키닌 성분이 혈당 수치를 낮추고,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억제한다. 간장은 몸을 따뜻하게 해서 당분의 연소를 덮는다. 말을 매일 먹는다. 동양의학에서는 당뇨병이 신어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상사 이론에 따르면 하체를 튼튼히 하는 데는 뿌리 채소가 좋은데 그 중에서 특히 마가 효과가 뛰어나다. 당근, 사과, 양파 주스를 매일 마신다. 1분에 70에서 80m 정도의 속도로 매일 20분 이상 걷는다. 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거나 장시간 운전을 했을 때 근육이 필요해서 오는 요통, 또는 척추 변형으로 인한 요통, 변형성 무릎 관절증 같은 만성화된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는 몸을 덮이고 쇠약해진 근력을 단련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만성적인 허리와 무릎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는 다음의 방법이 효과적이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이뇨 효과가 뛰어난 생강 홍차를 마신다.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진저롤과 진저론이 진통작용을 한다. 전신욕 후에 다시 반신욕을 한다. 반신욕을 하면 하체의 혈액이 순환이 잘 되어 몸이 따뜻해지고 땀이 나기 때문에 허리 아래의 통증이 덜해진다. 또 반신욕을 꾸준히 하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배출되어 신 기능이 좋아지므로 세포가 촉촉해지고 노화도 느려진다. 생강욕이나 소금욕도 혈액순환에 좋다. 족욕을 한다. 환부에 생강찜질을 하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통증이 가라앉는다. 심장과 소장은 우리 몸에서 암이 생기지 않는 부위이다. 비장에도 암이 잘 생기지 않는다. 심장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느라 쉴 새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열을 발산한다. 비장은 혈액의 저장소로 혈관이 많아 암제색을 띠며 온도가 높다. 소장은 음식물의 영양분을 소화 흡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동 운동을 하므로 역시 온도가 높다. 39.6도의 열에 암세포가 사멸한다는 연구 결과나 말라리아에 걸려 고열이 난 뒤에 암세포가 사라진 사례를 보더라도 암이 열에 약한 데다 몸이 차고 건조할 때 생기기 쉽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따라서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려면 몸을 덮이고 몸속에 과도한 수분을 배출하여 세포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육류나 달걀, 우유, 버터 등으로 대표되는 서구식 식사를 즐기게 된 이후로 폐암이나 대장암, 유방암 같은 서구형 암은 물론이고 전체 암 환자도 늘어났다. 암을 예방하려면 지금부터라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한식을 중심으로 먹고 식사량도 평소 먹던 양의 60에서 70% 정도로 줄여야 한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처음에 이 책을 봤을 때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라는 그런 내용일 줄 알았는데 읽어보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읽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건너뛰었습니다. 또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노화는 세포 건조가 원인이다 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시하라 유미, 의학 박사, 1948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태어났다. 나가사키 대학 의학부에서 혈액내과를 전공하고 동대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세계적인 장수마을 코카서스 지방과 스위스 비베너 병원에서 자연요법을 연구했다. 주요 저서로는 생강의 힘, 몸이 원하는 장수요법 등이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말했듯이 노화란 우리 몸이 차츰 건조해지는 현상이다. 지금 막 가지에서 딴 싱싱한 사과도 시간이 지날수록 껍질부터 말라 쭈글쭈글해지다가 결국 속까지 상한다. 인간이라고 다를 바가 없다. 촉촉하고 윤기가 나던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메마르고 거칠어진다. 눈도 뻑뻑해지고 손끝의 물기도 말라간다. 또 음식을 삼키다 목에 걸려 사례가 들 때도 많다. 이게 다 몸속, 명확하게 말하면 세포가 건조해졌다는 증거이다. 이런 노화나 건조 현상은 20대를 넘으면 누구나 겪는다. 흔히 생각하듯 중년기나 노년기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생활 환경도 현대인의 몸을 건조하게 만드는 데 한몫했다. 지나친 냉난방 탓에 1년 내내 건조하게 지내다 보니 가습기 없이는 겨울을 나기가 힘들 정도이다. 목욕 방식도 달라져서 욕조에 물을 받아 느긋하게 몸을 담그기보다는 후다닥 샤워로 끝날 때가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 몸을 충분히 덮이지 못해 냉증이 쉽게 생긴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몸이 차면 세포의 건조 상태가 더 악화된다. 이 같은 문제는 식생활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 아침 식사로 많이 먹는 빵과 우유, 평소에 즐겨 먹는 열대과일, 습관처럼 마시는 녹차는 모두 우리 몸을 차게 만든다. 이렇듯 자신도 모르게 몸을 차게 만들어서 세포의 건조를 부추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생활 습관을 고쳐 몸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으면 내장 기능이 활발해지고 피부도 촉촉해지며 노화도 느리게 진행된다. 주변을 보더라도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활발하게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몸에 늘 온기가 돌고 피부에도 윤기가 있다. 내장이나 뼈, 혈관의 세포가 건조해지면 겉모습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 걸리기도 한다.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은 혈관의 내피세포나 췌장의 베타세포 같은 우리 몸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건조해진 결과
그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질환들이다. 또한 치매라 불리는 인지증은 뇌세포가 건조해서 쪼그라들면서 나타나는 질병이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고 결국 하체 비만에 이르는 증상은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수독증에 해당한다. 몸 밖으로 나가야 될 수분이 몸속에 그대로 남아 주머니 모양의 기관이나 움푹 들어간 부위, 세포 간질에 고여 해를 끼치는 것이다. 말하자면 몸속에 더러운 물이 고인 웅덩이가 여럿 있는 셈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물을 마셔도 그 웅덩이로 빼앗기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수분이 세포로 전달되지 못한다. 필요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 건조해진 세포는 마침내 생명의 위기를 느끼게 되어 우리 몸에 물을 달라는 신호를 보낸다. 이것이 심한 갈증으로 나타난다. 갈증은 세포가 건조하다는 신호인 것이다. 온몸의 세포가 바짝 말라있으면 노화가 심해진다. 평소에 자주 목이 말라 물을 마시는 사람은 건조와 노화의 악순환에 빨리 벗어나도록 애써야 한다. 몸속에 있는 불필요한 수분은 냉각수와 같은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을 차게 만든다. 더욱이 몸이 비에 젖거나 습기에 노출되면 몸속에 고여있던 수분이 몸을 더 차게 만든다. 그리고 불필요한 수분이 있는 부위에는 통증이 생기고 이러한 상태가 심해지면 불쾌 증상이나 질환으로 나타난다. 몸이 차가워지며 통증이 생길 때 욕조에 들어가 충분히 몸을 덮이면 통증이 덜해지고 땀을 흘리고 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든다. 특히 운동으로 땀을 흘리면 우울했던 기분까지 밝아지는 심리적인 효과도 얻을 수가 있다. 비만 오면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것. 이런 현상을 동양의학에서는 수독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목욕이나 운동으로 몸을 차게 만드는 냉각수 역할을 하는 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면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보더라도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 수독, 즉 수분의 편재는 세포 건조가 원인이며 곧 노화의 표시이다. 여기서 수분의 편재란 우리 몸의 주머니 모양의 기관이나 움푹 들어간 부위에 물이 고여서 정작 세포에는 수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비 오는 날의 몸 상태로도 내 몸이 얼마나 노화됐는지 알 수가 있다. 어떻게든 뇌를 건강하게 해서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뇌의 위축을 막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뇌의 건조, 즉 몸의 건조를 막아야 한다. 요즘은 소리내서 글을 읽거나 간단한 계산으로 뇌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유행이다. 호기심을 자극해서 뇌 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이지만 뇌가 건조해서 위축된 상태에서는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기 힘들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뇌가 더 건조해지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뇌세포의 건조를 막는 운동이 효과적이므로 습관으로 삼도록 하자. 워킹이나 스쿼트 등으로 근육을 움직이면 뇌 혈액순환도 잘 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근육 운동은 뇌에서 기억을 주관하는 해마의 혈류 활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노화와 치매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몸이 건조해지지 않게 하려면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될 것 같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수분에는 양날의 칼 같은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입으로 들어온 수분은 위나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우리 몸을 이루는 약 60조 개의 세포로 흡수된다. 수분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몸을 차게 시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면 비에 몸이 젖거나 목욕 후에 몸에 묻은 물기를 잘 닦지 않으면 금세 몸이 차가워진다. 물이 이와 같은 성질 때문에 체온보다 낮은 찬물을 많이 마시면 위장이 차가워진다. 그로 인해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 수분이 혈액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위나 장관에 그대로 고인다. 조금만 움직여도 위 주변에서 출렁거리는 물소리가 나는 것이 그 증거이다. 우리 몸속의 세포, 조직, 장기 등은 수분과 체열을 원동력으로 삼아 기능한다. 따라서 체온이 낮거나 특정 세포, 조직,
장기의 주변이 차가우면 세포가 혈액의 수분을 흡수하는 힘이 떨어진다. 이런 상태에서는 섭취한 수분이 위장으로 순조롭게 들어가서 혈액과 함께 온몸의 세포로 운반되더라도 세포 속으로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고 피하의 세포 사이에 고여서 부종을 일으킨다. 촉촉한 피부와 젊고 싱싱한 근육, 뼈, 내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분은 세포 속의 수분이다. 세포 외액, 즉 위나 장관 속, 부비동 속, 폐포, 피하의 세포와 세포 사이, 눈의 수정체, 이런 곳의 다량의 수분은 오히려 해가 되면 되었지 젊음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하지 못한다. 우리의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것은 첫 번째로 지적한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 생활 습관이다. 근육을 단련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근력을 강화하거나 몸짱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열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체온의 40% 이상이 근육에서 발생한다. 걷기나 운동으로 근육을 사용하면 체온이 오르고 그로 인해 세포의 수분 흡수가 원활해진다. 이런 이유에서 근육 운동은 노화를 막고 젊음을 유지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게다가 운동으로 근육을 수축 이완하면 근육 속의 혈관도 수축 확장되므로 온몸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진다. 평소에 잘 웃는 사람이 생기가 있고 젊어 보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웃으면 얼굴의 표정근이 활발하게 움직여 얼굴 전체의 근육과 피부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이로 인해 얼굴의 온도도 높아진다. 근육을 자주 사용하는 것 외에도 노화를 막고 젊음을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가 또 있다. 혈관 속 수분을 세포가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몸과 세포에 있는 수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몸과 세포 속에 있는 수분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을까? 답은 우리 몸의 신장에 있다. 신장은 수분과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신장의 기능을 촉진하면 결국 세포 속으로 신선한 수분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우리 몸속에서 염분은 항상 수분과 함께 기능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설사나 구토를 하면 다량의 수분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 만약 그때 탈수를 막으려고 맹물을 마시면 또다시 설사나 구토가 일어난다. 설사나 구토로 잃은 수분은 순수한 물이 아니라 염분을 함유한 체액이기 때문이다. 이미 염분을 많이 잃은 상태에서 맹물을 마시면 몸속의 염분 농도는 더 낮아진다. 이를 막으려는 생리적인 반응으로 우리 몸은 수분의 흡수를 거부한다. 이 때문에 다시 설사나 구토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를 자발적인 탈수라고 한다. 이처럼 우리 몸은 생명 유지를 위해 항상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자율적으로 조절한다. 짠 음식을 먹으면 갈증이 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포는 수분과 염분이 균형을 이룬 상태의 물은 받아들이지만 염분이 부족한 물은 거부한다. 염분이 없는 맹물만 계속 마시면 세포는 탈수 상태가 되고 우리 몸에는 다양한 노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세포가 젊으면 쉬이 늙지 않는다. 이왕 마시는 물이라면 세포를 촉촉하게 만들어 젊음과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염분과 수분이 균형을 이룬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특히 염분과 미네랄을 함유한 매실, 간장, 번차, 그리고 다시마차, 이런 것들을 마시면 항노화 효과도 얻을 수가 있다. 몸에서 정상적인 수분 조절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혈관 속의 수분은 온몸을 이루는 60개조의 세포로 운반된다. 세포로 운반된 수분은 세포를 촉촉하게 생기있게 만들고 세포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화학 반응에서 필수 물질로 기능한다. 세포 속의 수분은 시간이 지나면 노폐물과 함께
혈액으로 흡수되고 마지막에는 신장으로 운반되어 소변과 함께 배출된다. 이런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반드시 열이 있어야 한다. 위나 장의 수분이 혈액으로 흡수될 때나 혈액의 수분이 세포로 흡수될 때 모두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 만약 열 에너지가 부족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생긴다. 차가워진 장기나 조직 세포 역시 혈액으로부터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게 되고 이때 남은 수분은 세포 사이에 고여 부종을 일으킨다. 이처럼 수분 조절, 즉 몸속의 물 관리에 실패하면 불필요한 부위에서 수분이 늘어나서 정작 중요한 세포는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어야 한다. 물을 많이 마셔도 몸이 건조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메커니즘 때문이다. 그러니 물기를 머금은 듯 촉촉한 몸을 만들려면 수분 섭취량을 늘릴 것이 아니라 섭취한 수분이 세포 속으로 충분히 흡수되도록 해야 한다. 느긋하게 욕조물에 몸을 담그거나 사우나에서 기분 좋게 땀을 흘리고 났을 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보자. 분명히 몸 밖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는데도 웬일인지 피부는 촉촉하고 매끈하다. 부석부석하던 얼굴은 붓기가 빠져 탄력이 생기고 턱선도 날렵해진다. 이처럼 목욕 등으로 몸이 따뜻해지면 우리 몸에서 수분 조절을 주관하는 신장도 따뜻해진다. 그 결과 신장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신속하게 배출된다. 게다가 몸이 따뜻해지면 피부 세포의 대사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물기가 부족해 마르고 생기가 없던 피부 세포가 신선한 수분을 한껏 빨아들여 촉촉함을 되찾게 된다. 땀을 흠뻑 흘리면 땀이 천연 보습인자로 작용하여 피부 표면을 촉촉하고 윤기 있고 탄력 있게 만들어준다. 이처럼 피부는 스스로를 윤택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와 같은 피부 본연에 힘이 발휘되도록 한다면 인위적인 보습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적당히 땀을 흘리는 것 외에 피부의 건조를 막는 데 필요한 것이 또 있다. 수분을 흡수해서 촉촉해진 세포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 즉 수분 보유력을 높이는 일이다. 피부 세포의 수분 보유력을 높이는 데는 마, 토란, 오크라, 큰실말, 미역, 생청국장, 굴, 해삼, 가자미 조림묵 이런 미끈거리고 끈적거리는 식품이 좋다. 이들 식품에 들어있는 점액 성분인 무틴이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있게 만들어준다. 이런 식품을 자주 먹으면 세포의 수분 상태가 정상으로 회복되므로 피부 건조 증상도 차츰 좋아질 것이다. 피부 세포를 촉촉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피부를 젊고 생기 있게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당근, 사과, 소금 주스는 신기능을 강화하여 세포의 건조를 막는 대표적인 항노화 음료이다. 하체에 있는 신을 강하게 하는 데는 식물의 뿌리가 효과가 있다. 인삼이나 오갈피 같은 뿌리를 약용하는 생약은 대개 큰 병으로 몹시 쇠약해진 신체의 회복을 돕거나 허약체질 노쇠를 개선하는 데 쓰인다. 식품 중에서는 뿌리 채소가 신기능을 강화하는 데 좋다. 특히 당근은 과도한 수분으로 인해 몸이 찬 사람에게 아주 좋다. 과일 중에서 사과는 원산지가 북쪽 지방이고 색도 붉어서 몸을 차게 할 염려가 없다. 당근과 사과에 소금을 더하면 앞서 설명한 대로 수분과 염분이 균형을 이루게 되므로 더 효율적으로 세포의 수분을 공급할 수가 있다. 당근은 채소 중에서 미네랄 함량이 읍뜸이고 사과에서도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다. 게다가 당근을 사과와 함께 갈아 마시면 당근 특유의 향이 약해져서 영양뿐만 아니라 맛도 한결 좋아진다. 당근 서가 주스는 미량의 영양소가 풍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균형을 이룬 음료이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마신 후에 속이 메식거리거나 몸이 차가워질 수도 있다. 필자는 임상 경험을 통해서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고여 세포가 건조할수록 이와 같은 반응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몸속에 생긴 물 웅덩이가 당근 사과 주스의 흡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소금을 넣어서 세포의 수분 흡수력을 높인 것이다. 또한 생강은 혈액순환과 이뇨작용을 촉진하며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발한작용을 한다. 생강의 주된 효능은 다음과 같다. 몸을 덮여서 땀을 내고 혈액과 체액의 흐름을 좋게 한다. 소변이 잘 나오게 해서 몸속에 과도한 수분을 배출한다.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기력을 높이고 우울한 기분을 밝게 한다. 혈소판의 응집력을 떨어뜨려 혈전 형성을 예방 치료한다. 평소에 생강을 자주 먹으면 신장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도 따뜻해진다. 이 같은 효능이 있는 생강을 간편하게 음료로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생강 홍차이다. 생강 홍차는 생강과 홍차, 그리고 흑설탕 또는 꿀로 만든 것이다. 홍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카페인 성분이 이뇨작용을 한다. 여기에 미네랄이 풍부한 흑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양강장 효과도 얻을 수가 있다. 식물은 본래 자라는 곳의 기후에 맞는 성질을 갖는다. 자연의 섭리인 셈이다. 추운 곳에서 자라는 식물은 성질이 따뜻하다. 성질이 차면 추위를 이겨내지 못해 자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쪽 지방이 원산인 곡류 채소 과일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남쪽 지방이 원산지인 것은 몸을 차게 한다. 남쪽 지방에 살면서 몸을 덮이는 음식만 먹으면 몸이 뜨거워져서 살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북쪽 지방에 살면서 몸을 차게 하는 음식만 먹으면 추위를 견뎌낼 수가 없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사계절이 있는 곳에서는 여름에 찬 성질을 가진 먹거리가 나고 겨울에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먹거리가 난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자연의 섭리에 따라 음식을 먹으면 누구나 젊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 채소 중에서 당근, 연근, 우엉, 마 등의 뿌리 채소는 몸을 덮이는 양성식품이다. 포도, 버찌, 건자두, 사과 같은 북쪽 지방이 원산지인 과일과 자반 연어, 그리고 메밀도 몸을 따뜻하게 한다. 반대로 바나나, 파인애플, 토마토, 수박, 망고, 카레, 레몬, 귤, 오이, 커피 이런 음식들은 몸을 차게 한다. 카레를 먹거나 커피를 마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카레나 커피가 배와 몸을 차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음성 식품도 따뜻하게 데워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 물론 차게 먹는 것보다야 낫지만 남쪽 지방이 원산지인 것은 데워 먹더라도 몸을 식히는 작용이 사라지지 않는다. 몸이 건조한 사람은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쌓여 있으므로 그런 상태에서 몸을 차게 하는 것을 먹으면 세포 건조와 노화가 더욱 심해진다. 이럴 때는 되도록 몸을 따뜻하게 하는 북쪽 지방의 식품을 자주 먹도록 한다. 물은 몸을 차게 하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높은 식품일수록 몸을 차게 하는 작용이 강하다. 기름도 마찬가지다. 튀김을 먹고 나서 입가심으로 수박을 먹으면 설사를 하기도 한다. 성질이 찬 음식을 함께 먹으면 냉증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분이나 기름이 많은 부드러운 음식 대신 마르고 딱딱한 식품을 먹으면 신기능을 높여서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마, 오크라, 미역, 생청국장, 굴, 해삼 같은 미끈거리고 끈적거리는 식품에는 점액 성분인 뮤신이 들어있다. 뮤신은 세포를 촉촉하고 생기 있게 하는데 특히 건조한 피부를 윤기 있게 만드는 효과가 뛰어나다. 겨울이면 발 뒤꿈치가 트고 갈라져서 애를 먹는 사람이라면 뮤신이 들어가 있는 식품을 먹으면 좋다. 손이나 얼굴이 건조해서 각질이 일어나거나 주름이 생기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피부에 나타나는 건조 증상은
그저 보습 크림만 열심히 바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뮤신이 풍부한 끈적거리고 그리고 또 끈적거리는 식품을 먹어서 몸속에서 보습을 해야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 젊음을 지킬 수가 있다. 한편 과일 중에서도 남쪽 지방이 원산지인 것은 성질이 차다. 냉증이 있는 사람이 이런 과일을 즐겨 먹으면 가뜩이나 건조한 세포가 더 건조해진다. 몸이 찬 사람은 말린 과일을 먹는 것이 좋다. 요즘은 건자두를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말린 과일들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 말린 과일을 간식으로도 먹는 것은 제격이다. 워킹으로 부담없이 체온을 올린다. 걷는 것은 몸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주로 하체의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체온이 오르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좋아져서 소변량이 많아진다. 다시 말해 걷기만 해도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해서 노화를 늦출 수가 있다. 하루 1만 보 이상 걸으면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스쿼트는 워킹과 마찬가지로 주로 하체의 근육을 사용하여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다. 제자리에 서서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일어서는 그런 동작을 반복하면 근육이 단련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 체온이 오른다. 30년간 시달린 요통을 스쿼트로 이겨낸 남성 환자가 있다. 필자의 병원을 찾았을 때 그는 다리가 가는 체형에 진통 주사도 듣지 않을 만큼 통증이 심했다. 진찰해 보니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신화의 증상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스쿼트를 시작해 차츰 횟수를 늘려나갔다. 이렇게 1년간 꾸준히 계속했더니 하루에 150회 이상은 거뜬히 할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30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허리 통증은 말끔히 사라졌다. 스쿼트에서는 호흡에 주의해야 한다. 무릎을 굽히는 것이 주된 동작이므로 이때는 숨을 내쉬지 말고 들이마셔야 한다. 반대로 무릎을 펼 때는 숨을 내쉬도록 한다. 필자가 진찰한 당뇨병 환자들은 대개 상체에 비해 하체가 빈약한 편이었다. 세포가 건조해서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쌓이면 신 기능이 약해지고 신의 쇠약은 곧 하체의 쇠약으로 이어진다. 그 때문에 엉덩이 아래가 마치 깎은 듯 바짝 마른 체형이 되기가 쉽다. 여기서 신은 콩팥입니다. 하체가 빈약하면 그만큼 근육에서 소비되는 당분의 양도 감소하기 때문에 당분이 혈액에 그대로 남아 당뇨병이 되기가 쉽다. 따라서 혈당치를 낮춰서 당뇨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하체의 근육을 단련해야 한다. 또한 췌장의 베타세포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인슐린의 생성과 분비를 촉진해야 한다. 평소에는 다음과 같은 건강식이법과 생활습관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톳볶음이나 우엉 간장조림, 미역 된장국 등을 매일 먹는다. 또한 췌장의 베타세포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인슐린의 생성과 분비를 촉진해야 한다. 평소에는 다음과 같은 건강식이법과 생활습관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톳볶음이나 우엉 간장조림, 미역 된장국 등을 매일 먹는다. 양파의 글루코키닌 성분이 혈당 수치를 낮추고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억제한다. 간장은 몸을 따뜻하게 해서 당분의 연소를 덮는다. 말을 매일 먹는다. 동양의학에서는 당뇨병이 신호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상사 이론에 따르면 하체를 튼튼히 하는 데는 뿌리 채소가 좋은데 그 중에서 특히 마가 효과가 뛰어나다. 당근, 사과, 양파 주스를 매일 마신다. 1분에 70에서 80m 정도의 속도로 매일 20분 이상 걷는다. 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거나 장시간 운전을 했을 때 근육이 필요해서 오는 요통 또는 척추 변형으로 인한 요통, 변형성 무릎 관절증 같은 만성화된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는
몸을 덮이고 쇠약해진 근력을 단련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만성적인 허리와 무릎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는 다음의 방법이 효과적이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이뇨 효과가 뛰어난 생강 홍차를 마신다.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진저롤과 진저론이 진통작용을 한다. 전신욕 후에 다시 반신욕을 한다. 반신욕을 하면 하체 혈액이 순환이 잘 되어 몸이 따뜻해지고 땀이 나기 때문에 허리 아래의 통증이 덜해진다. 또 반신욕을 꾸준히 하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배출되어 신기능이 좋아지므로 세포가 촉촉해지고 노화도 느려진다. 생강욕이나 소금욕도 혈액순환에 좋다. 족욕을 한다. 환부에 생강찜질을 하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통증이 가라앉는다. 심장과 소장은 우리 몸에서 암이 생기지 않는 부위이다. 비장에도 암이 잘 생기지 않는다. 심장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느라 쉴 새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열을 발산한다. 비장은 혈액의 저장소로 혈관이 많아 암제색을 띠며 온도가 높다. 소장은 음식물의 영양분을 소화 흡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동운동을 하므로 역시 온도가 높다. 39.6도의 열에 암세포가 사멸한다는 연구 결과나 말라리아에 걸려 고열이 난 뒤에 암세포가 사라진 사례를 보더라도 암이 열에 약한 데다 몸이 차고 건조할 때 생기기 쉽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따라서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려면 몸을 덮이고 몸속에 과도한 수분을 배출하여 세포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육류나 달걀, 우유, 버터 등으로 대표되는 서구식 식사를 즐기게 된 이후로 폐암이나 대장암, 유방암 같은 서구형 암은 물론이고 전체 암 환자도 늘어났다. 암을 예방하려면 지금부터라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한식을 중심으로 먹고 식사량도 평소 먹던 양의 60에서 70% 정도로 줄여야 한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처음에 이 책을 봤을 때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라는 그런 내용일 줄 알았는데 읽어보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읽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건너뛰었습니다. 또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